미국 대선을 14일, 정확히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D14 핫토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소식들을 정리해 놓은 보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2020 대선의 마지막 후보자 토론에서는 moderator, 즉 사회자가 음소거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차 후보자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서로의 말을 가로채는 등 상당히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새로운 규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선 당일을 2주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을 위해 배틀그라운드, 즉 이번 대표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6년 당시 펜실베니아에서 이룬 극적인 반전 승리를 과연 이번에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블루웨이브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다면 미국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주면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이 야심찬 경제 계획도 코로나19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실제 시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CNBC의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사전투표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감해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대선 당일이 아직 2주가량 남았는데 3,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편투표 통계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직접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한편 이번 대선의 대표 경합주로 주목받는 플로리다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소가 개방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두 경합주 내에서의 여론조사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비하인드 이슈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비중으로 우편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우편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우편투표의 절차부터 살펴봐야겠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보내주고 유권자는 기표를 한 후 다시 선관위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즉 국내의 부재자 투표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편투표의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투표의 역사는 미국의 Civil War, 즉 시민전쟁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전쟁 참여로 직접 투표소 방문이 어려웠던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편투표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Blue Shift, 즉 우편투표를 장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주 쪽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주된 이유는 우편투표 참여자들이 보통 민주 성향을 지닌 젊은 계층 혹은 저소득층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차별받아왔던 유색인종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화당 쪽에서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만은 못할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라는 시사를 해온 이유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런 걱정, 이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편 투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우편 투표를 치러본 적이 없는 주들이 대다수인데 과연 이 엄청난 양의 우편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며칠이 걸릴지 혹은 몇 주까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선 이후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편 투표의 원칙을 정립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naked ballots, 즉 유효표 처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 우편 투표의 규칙을 두고 각 주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투표 제출 마감 기한을 언제로 하느냐를 두고 공방전이 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주마다 다른 마감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에 해당하는 우편 투표 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마감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야겠습니다. 이렇듯 유효표의 데드라인, 즉 마감 기한의 문제만큼이나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 바로 두 번째 naked ballots입니다. 벌거벗은 투표용지라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가령 펜실베니아주의 원칙상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secrecy envelope이라고 불리는 이 봉투에 1차적으로 담아준 후 다시 한번 발신지와 수신지가 적힌 더 큰 우편 봉투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secrecy envelope에 1차적으로 넣지 않은 경우 그 표는 무효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이 원칙으로 인해 무려 10만 표에 가까운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주에서만 4만 4천 표를 얻으며 승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10만 표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치가 아니겠죠.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해 현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전이 오고 갔던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기상정의 문제, 그리고 naked ballots, 즉 무효표 처리의 문제, 사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오고 가는 문제였는데요. 어느덧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끊기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